한 번 고화질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하죠. 오히려 더 큰 화면이나 더 높은 화질을 찾게 됩니다. 근데 소리는 조금 다른가 봅니다. 취향에 따라서 여전히 LP나 CD를 즐겨 듣는 분들도 있고요. 소리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어떤 감성, 감정, 분위기, 또 공간의 온도 이런 게 함께 스며들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오늘은 마음의 깊숙이 스며드는 소리를 만드는 레코딩 엔지니어 오디오가이와 사운드 360을 이끌고 계시는 최정훈 대표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음악과 소리를 사랑하고 또 제작하고 있는 오디오가이라는 회사의 최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리로만 소통하는 매체가 라디오인데 저희 라디오 스튜디오에 소리 전문가를 모시니까 조금 긴장되는 게 있어요. 저희들의 지금 음질 상태는 괜찮나요? 아마도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저는 이제 송출되는 소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이 스튜디오 안의 분위기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청취자분들에게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환경도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고요. 이 레코딩 엔지니어라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레코딩 엔지니어는요, 그 아티스트들이 뭐 공연장이나 또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연주를 녹음을 해서 지금 이 청취자분들이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처럼 예술가들한테 대화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에게 예술가의 감정과 느낌이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소리로 다듬고 제작해서 만드는 일이 레코딩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고스란히라는 말을 쓰셨네요. 정말 이 고스란히에서 느껴지는 정도 차이가 좀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다 전달했겠지라고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더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뭔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고스란히는 정말 최상급을 말하는 기분이에요. 왜냐면요, 레코딩 엔지니어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과 해석, 취향에 따라서 소리랑 음악에 전달되는 표현들을 바꿔볼 수도 있고, 하지만 레코딩 엔지니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티스트가 내 음악을 어떤 소리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스튜디오에 있는 것처럼 듣게 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연주와 음악과 소리라는 것은 시각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느끼지만 소리는 귀로 들으면서 느끼면서 그게 또 상상이 되거든요. 음악과 소리라는 것은 시각적인 정보가 아니라 청각적인 정보로 소리와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더욱더 상상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음악과 또 지금 같은 라디오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잘 전달이 되는 것이 좋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회사가 두 개였어요. 오디오가이가 있고 사운드 360이 있고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다른 거죠? 오디오가이는 2000년도에 제가 설립해서 지금까지 클래식이나 국악, 재즈 등 이런 순수예술계의 음악들을 제작하고 녹음하고 또 자체적인 음반 레이블로 발매를 하는 곳이고요. 네네. 그리고 사운드 360은 2020년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돌비 애트모스 기반의 공간 음향, 3차원 입체 음향을 제작하는 스튜디오, 이렇게 두 곳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 음향, 3차원 음향이요? 3차원 영상은 많이 생각해봤는데 3차원 음향은 처음 생각해보는 기분이에요. 그거 너무너무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눈은 앞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귀는 어떤가요? 사방에서도 있죠. 그렇죠. 귀는 비단 시각처럼 앞뿐만 아니라 옆,
뒤, 위, 아래 모두 다 귀는 듣고 소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와 신체는 자연스럽게 공간 음향인데 지금까지는 기술의 한계로 2개의 채널에서 스테레오 소리만 송출이 됐다면 2020년, 2021년 정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2개의 재생 환경에서도 3차원 입체 음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공간 음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왜 언젠가부터 극장에 가면 단순히 좌우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나 비행기나 이런 게 빠르게 지나갈 때 정말 내 눈앞에서 막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 압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서라운드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공간음향 포맷이지만 서라운드는 여러 대의 스피커가 있어야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반면 공간음향은 여러 대의 스피커가 아니라 2개의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노트북, 심지어 핸드폰이나 우리가 쓰는 타블렛 스피커에서 2개의 스피커에서도 3차원 입체 음향을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이 공간음향. 그래서 과거의 서라운드보다 훨씬 더 보편화된 포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꼭 어느 장소를 가야 그 스피커가 많은 어떤 장소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이어폰으로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주 좋죠. 왜냐하면 사람의 귀도 2개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저희 2개밖에 없는데 이 귀로 뭐 왼쪽에서 난다, 오른쪽에서 난다 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난다, 뭐 아래서 난다, 뭐 뒤에서 난다 다 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었군요. 네. 야, 이거 나도 귀가 있는데 몰랐네, 이런 차이를. 좋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의 역사를 좀 보면, 원래는 이제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일하셨고, 대중가수들하고 많이 하셨고, 그러다 이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시고, 그 후에는 이제 오디오 가이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이 오디오 가이에서는 어쩐 음악에 관한, 또 음향에 관한 특별한 철학이 있으시다면서요? 그 오디오가 이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아티스트들이 물론 컴퓨터 안에서도 정말 멋진 음악들 요즘 뭐 AI로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는 사람이 실제로 호흡하면서 악기로 소리든 연주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디오가이라는 회사를 2000년에 설립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처럼 국악이나 클래식처럼 사람이 실제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음악들을 전문적으로 기록하고 제작하는 회사를 만들자라는 부분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잔향을 중시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잔향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듣는 세상의 모든 소리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직접 말하는 직접음, 그리고 공간에 내가 말하는 소리가 공간에 울리는 반사음인데요. 여기 벽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런 소리인가요? 우리 목욕탕이나 또 예. 교회 성당 가면 뭐 이렇게 에코처럼 하고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건 이제 소리의 반사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평생 직접음만 듣는 것도 아니고 반사음만 듣는 것도 아니고 2개가 적절하게 섞여서 믹스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는 소리의 그런 반사음보다 직접음만 우선적으로 녹음을 하고 이후에 잔향을 인위적으로 더하는 작업들이 보편적인데요. 저는 그게 단순하지만 좀 어색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공간이 잔향이 있는 곳에 있는데 왜 녹음 때는 직접음만 녹음하고 잔향을 따로 넣어? 애초부터 직접음과 공간의 잔향을 함께 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오디오 가이와 다른 곳의 그런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저도 그래도 이 일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알 텐데,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그 반사음, 잔향,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게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이 스튜디오가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살리는 방향으로 녹음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함께 깨끗하게 들리는 것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저 안녕하세요. 오디오가이 최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가이 최정훈입니다. 지금 이제 네. 대표님이 제가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마이크에서 빗나가서 말씀하셨어요. 마이크에 빗나가면서 말씀드렸을 때 음향 엔지니어분 너무 당황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만은 네, 죄송합니다만은 정면에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옆에서 속삭이고 바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발음도 잘 들리고 좋을 곳이에요. 하지만 마이크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공간에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사람은 직접음과 반사음의 소리로서 그거를 캐치할 수 있게 되고 음악과 악기에서는 저는 그 부분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악 녹음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또 철학을 들으니까 좀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공간이 있고 그럼 공간에 따라서 사실 반사음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공간을 설계하는가가 같이 중요해지겠네요. 왜냐하면은 노래방 가서 에코가 많으면은 사람은 노래를 더 템포가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어떤 음향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내가 말하는 속도, 그런 템포, 호흡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음악의 연주에서는 얼마나 더 큰 영향을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아쟁을 연주해요. 아쟁을 울림이 풍부한 곳에서 아주 작게 연주를 하면 아쟁의 잔향도 작고 짧습니다. 하지만 울림이 풍부한 곳에서 아쟁을 크게 연주하면 아쟁 소리에 잔향의 길이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잔향의 그런 소리도 더 밝아져요. 이것이 바로 인위적인 잔향을 나중에 추가하는 거와 녹음 때 함께 하는 거의 극적인 차이점인데요. 인위적인 잔향은 그냥 잔향이 크든 작든 잔향의 음색이 동일한 반면 녹음 당시부터 현장감의 잔향을 함께 담는다면은 작게 연주할 때 크게 연주할 때마다 아티스트들의 음량뿐만 아니라 공간의 울림이 음악과 함께 유기적으로 마이크에 담겨서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고나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렵죠. 죄송합니다. 굉장히 네. 전문적인 얘기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이 공간의 생김새나 공간에서 오는 잔향 스타일에 따라서 연주자가 연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난 살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네요. 우리가 이게 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듣잖아요. 네네.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하면은 또 국악에도 농현이 있고 또 있죠. 서양 악기는 비브라토라고 있어요. 네. 지금 비브라토가 되게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 기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브라토라는 것이 처음 생긴 것은 과거의 서양 악기, 바로크 악기들 양의 창자를 겉트연으로 꼬아서 만든 줄, 그리고 지금보다 시민혁명 이전에는 음악이 연주되는 공간이 작았기 때문에 악기의 볼륨이 지금의 국악기처럼 서양 악기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시민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경험하게 되면서 악기의 음량이 더 커져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됐고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30-40명 앞에서 연주하다가 갑자기 수백 명 앞에서 연주를 해서 자기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비브라토는 잉잉 하면서 소리를 더 멀리 전달하기 위해서 음량 때문에 생긴 것이 그런 거였어요? 비브라토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국악기에 되게 중요한 농현이라는 주법 역시 악기의 울림의 지속성을 음악과 함께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의 울림과 느낌에 따라서 음악 그리고 연주, 사람의 감정은 저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소리가 참 다를 텐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소리는 뭔가요? 제가 좋아하는 소리는 자연스러운 소리입니다. 네, 자연스러운 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마다 추구하고 좋아하는 소리 다 다른데 그럼 당신이 추구하는 소리는 뭔가? 할 때 저는 조금 전에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스러운 소리는 지금 듣나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들어도 그 당시에 녹음 당시에 아티스트의 고유의 감정과 생각과 공간의 분위기, 애트모스피어라고 하죠. 그것이 담겨져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소리를 저는 좋아합니다. 참 모든 업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상의 그 실력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과 반대가 있다면 뭐랄까,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려면 조금 더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한 부분이 좀 더 노출이 되거나 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대화할 때 대화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큰 목소리로만 계속 듣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작게 말했다, 크게 말하겠다. 강약이 있어야 대화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음악도 그렇다고 또 소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소리 전문가의 얘기를 쭉 들어보시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뭔데? 라고 궁금하시죠? 빨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디오 가이 스튜디오에서 과거 이제 울림 프로젝트라고 아티스트 음반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작된 박세연, 가야금 연주자 박세연의 김죽파류 민간 풍류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곡 함께 들어보시죠. 가야금 연주의 박세연입니다. 김죽파 전승 민간 풍류 중에 타령. 김죽파 전승 민간풍류 타령, 박세연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2498님이 오디오가이 최종훈 대표님 출연하신다니 너무 반갑네요. 전에 서초동 스튜디오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에 좋은 프로젝트 하시면 꼭 가볼게요. 아, 원래 서초동이셨군요. 통이동에 오디오가이 스튜디오가 있고요. 이제 서초동에는 사운드 360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0449님, 우와, 서라운드와 공간 음향의 차이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파란 하늘님이 소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만큼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참 고우시네요. 가을 흔적님, 깨끗한 소리가 꼭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소리에도 질감이 느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방금 들어본 음원이 2016년에 시작된 음반 제작 지원 사업 울림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고, 지난달에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음반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이 프로젝트? 아티스트들과 함께 오랜 시간 음악계 활동하면서 이렇게 뭔가 더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울림 프로젝트였고요. 되게 이제 10년을 앞두고 이렇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음반과 음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그 마음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국악을 레코딩하실 때는 어떤 점을 신경 쓰십니까? 국악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의 그런 서양 악기, 이제 금속 현으로 된 서양 악기가 아니라 이제 자연에서의 소재를 가지고 온 서양의 바로크 악기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 작은 음량도 그렇고 그런 음색도 그렇고 또 동서양의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국악을 악기를 녹음할 때 다들 국악기는 한국만의 고유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저는 안 하는 편입니다. 세상에 이제 음악과 모든 부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와서 발전되어 왔고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국악기를 녹음하더라도 서양의 바로크 음악과 그런 부분에 대한 녹음의 방식과 접근 방법들을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견 없이 그냥 소리 그 자체로 상대하시는 느낌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클래식이나 뭐 재즈나 케이팝이나 녹음할 때 차이점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이제 클래식과 국악을 녹음 작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고 또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악기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연주 아티스트들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위해서 연주하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아티스트들의 집중력, 스튜디오 안에서 나오는 악기의 울림들이 그때의 음악에 받는 감동과 강렬한 감정들이 그 음악을 녹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듣는 분들에게 꼭꼭꼭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이 전달에 대해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국악 음반을 LP로 재발매한 시리즈도 있습니다. 국악 아카이브 시리즈. 이건 어떤 거였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국악의 음악들과 현대 LP 시대의 국악의 음악들이 사실은 같은 곡이라도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연주의 느낌들, 뭐 심지어 템포나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지금의 기술적으로 정제되고 완벽함에 가까운 국악의 매력도 있지만 과거 오래전의 국악만의 약간
흐트러지면서 정돈되지 않은 그런 더 동물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국악의 매력들을 과거 LP들 음반들에서 발견하게 됐고요. 그런 음악들을 다시 새롭게 꾸준히 제작을 하면서 좀 현대의 국악 팬들,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또 역시 전달하고 싶어서 오디오가의 국악 아카이브 시리즈들을 시작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이번엔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 건지요? 올해로 마무리된 울림 프로젝트의 이제 마지막 음반인데요. 이제 오디오가의 국악 산조 모음이라는 음반 컴필레이션 음반이 있고 또 이지연 젊은 연주자의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가 있는데요. 두 음반 중에 어떤 음악을 선곡할지 무척이나 고민했지만 그래도 이지연의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젊은 연주자만의 정말 그 팩이랑 그 다이나믹함이랄까요? 그 부분이 저는 참 듣기 좋았거든요.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디오가이에서 녹음한 겁니까? 예. 아까 들었던 이제 박세현 연주자의 민간풍류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녹음 방식으로 녹음이 되었지만 들어보시면 가야금의 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기존에 저희가 듣던 다른 가야금 음반이나 혹은 다른 국악 음반과 비교해서 소리의 차이를 뭘 한번 신경 쓰면서 들어볼까요? 아까 음반도 그렇고 지금 음반도 그렇고 들어보면 가야금에 왜 이렇게 에코와 리버브가 많지? 라고 첫인상을 느끼실 텐데요. 재미있게도 녹음부터 여러 작업에 그런 별도의 잔향이나 리버브가 들어가 있지 않고 오디오가의 스튜디오가 약 2초 정도의 성당과 같이 긴 잔향을 지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가야금의 현을 작게 들으면 잔향의 소리도 부드럽고요. 또 가야금의 현을 강하게 뜯으면 잔향의 소리도 밝고 화려하게 뻗어나가고 그 안에 크고 작은 소리와 잔향의 크고 작은 안에 함께 있는 연주한 아티스트의 감정과 생각들을 소리와 함께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오디오가이의 실내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이상한 게 흡음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그 소리 잡으려고 막 온갖 걸 다 갖다 놓잖아요. 네. 저도 막 진짜 제가 어쩔 때 누가 이제 급하게 요청해서 집에서 긴급하게 녹음해야 될 때 있잖아요. 네. 옷방 들어가서 하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옷들이 소리를 다 빨아들이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식의 어떤 소리를 빨아들일 게 전혀 없는 딱딱한 마룻바닥에 딱딱한 벽에 딱딱한 천장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자연 리버브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한 2초 정도의 하면 정말 성당에서처럼 긴 자연 리버브가 있고요. 그러한 환경에서 들어보는 국악기. 왜 우리는 국악이라고 하고 악기라고 하면 항상 왜 정형화된 똑같은 소리로만 만들어야 되고 똑같은 소리만 들어야 할까요? 가끔씩은 유럽의 독일에 있는 성당에서 연주되고 녹음이 된 것과 같은 국악기 가야금의 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진짜 생각할 걸 많이 주시네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누구 국악 음반 뭐였더라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켓 페이지에 한옥 가운데서 연주하는 듯한 모습을 이렇게 올린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다 그냥 시각적인 효과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옥의 멋있는 집에서 딱 연주하는. 그럼 한옥에서 연주하면 소리가 달라집니까? 한옥은 나무로 돼 있고 천장도 높고 석가래랑 기둥을 통해서 국악기가 아주 느낌이 잘 전달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저는 국악기에 잘 맞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여지는 것만 따져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군요. 네. 세상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음반에 에코, 리버브, 우리 노래방 가면 올리는 효과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중에 단몰이, 가야금 연주의 이지연입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중에 단몰이, 이지연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761님, 운전하다 우연히 틀었는데 소리에 대한 설명에 저도 모르게 홀려서 듣고 있어요. 가야금 연주가 뭔가 더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신기합니다. 그러게요. 부드럽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뭔가 몽글몽글하게라고 느꼈는데, 지금 이걸 듣다 보니까 이거 정말 뭐 오늘 안 틀어주실 것 같긴 한데 그 다른 가야금 연주를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뭔 차이가 있나? 네. 왜냐면 저희들은 이제 막귀이기 때문에 막귀들은 두 개를 붙여놓고 들어야지 겨우 듣거든요. 야, 이런 효과를 일부러 만들어내시는 거군요. 이게 리버브를 넣었을 때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리버브는 아티스트가 크게 연주하든 작게 연주하든 리버브의 길이랑 음색이 동일합니다. 작게 연주하면 이런 공간에서의 자연 잔향은 작게 연주하면 리버브의 소리도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크게 연주하면 리버브의 길이도 길어지면서 리버브의 음색도 밝고 화려하게 되면서 음악을 더 감정과 공간의 분위기가 더 전달이 잘 되고, 저는 아티스트의 음악성이 더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그럼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 잔향마저 음악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저희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 너무 긴 잔향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처음에 당황해요? 당황해요. 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잔향이 너무 많은데 녹음되는 건 괜찮을까? 어떨까라고 하다가 항상 그럴 때 아티스트한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연주해 보세요. 선생님이 연주하실 때 선생님이 내시는 악기 소리와 공간에서 되돌아오는 악기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의 선생님의 음악의 리듬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항상 추천을 드리고요. 아티스트들도 이런 공간이 처음이군요. 그런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은 단순히 악기의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악기의 울림이 공간을 타고 되돌아오는 것을 이용해서 음악의 리듬감을 함께 소리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욱더 아티스트들의 그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심상들이 마이크로 더 잘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연하게 다를 것 같긴 해요. 확연하게.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은 음원을 빨리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 느낌이 가시기 전에 빨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9698님, 아까 가야금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소리에 철학이 들어가서 그런지 음률이 물 흐르듯 들리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운드 360 얘기를 또 해보면 2020년에 오픈하셨다고 그랬던가요? 네. 여기, 또 하필이면 그 팬데믹 때 오픈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고생하셨겠어요. 그때 오픈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거 사운드 360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요? 저희는 이제 클래식 국악 순수예술을 제작하고 녹음하는 스튜디오인데, 팬데믹 때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활동이 취소되면서 아티스트들이 그때 이제 본인들 소셜미디어 계정에 과거에 공연했던 사진들을 올리는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연할 자리가 없었죠? 네, 공연 못하고 하니까 그래도 과거에 공연을 하고 하지를 못하는 현실 때문에 과거 공연 사진들을 챌린지로 올리는 걸 보면서 한 아티스트한테 연락했어요. 관객이 없어도 좋으니 우리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하자라고 친한 아티스트한테 연락을 해서 그 다음날 저희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어요. 아하. 그게 팬데믹 이후에 첫 번째 비대면 공연이었어요. 그 공연이 향후 방구석 콘서트, 그런 라이브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렇게 비대면 공연과 그런 부분이 그 팬데믹 때 굉장히 활성화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처음 방구석 콘서트라는 부분을 저희 스튜디오에서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면서 언론에도 많이 소개도 되고 그런 작업들이 많이 됐지만 문득 거기서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온라인에서 공연을 할 때 아티스트들의 수익 모델이 없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공연장에서 티켓을 판매하는데 온라인 공연에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온라인 공연에서도 아티스트들과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오프라인 공연장에서는 실제 들리는 것이 이런 입체적으로 사운드가 들리니 온라인에서도 이 공간 음향, 입체 음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온라인 공연에서도 실제 내가 공연장에 가서 보고 듣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해봐야겠다,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된 것이 저희 사운드 360 공간음향 제작 스튜디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팬데믹이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팬데믹이어서 생긴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겠어요. 네. 근데 이제 팬데믹이어서 만들긴 하셨지만 이 스튜디오의 종류를 돌비 애트모스 믹싱 스튜디오라고 하셨습니다. 돌비 애트모스가 뭔가요? 돌비 애트모스는 아까 돌비 서라운드처럼 여러 가지 공간 음향의 하나의 대표적인 포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스피커나 이어폰, 헤드폰에서도 3차원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는 기술을 저는 공간 음향이라고 부르고 그 공간 음향의 하나의 포맷이 돌비 애트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제 공간 음향이 굉장히 중요한 스튜디오가 되는 건데 이게 참 저는 궁금한 게 어쨌건 우리 일반인들은 콩나물로 음악을 듣잖아요. 콩나물이 됐든지 아니면 요새 헤드폰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졌던데 그런 걸로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쓰는 장비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3차원 공간음향 기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 헤드폰, 이어폰에서도 공간음향 기술을 통하면 스테레오 음원에 비해서 훨씬 더 현장감 있고 내가 아티스트가 연주한 실황 음원이라면 공연장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음원이라면 내가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바로 녹음되는 그 환경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공간음향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폰을 거꾸로 끼면 공간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레프트 라이트가 바뀌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런 거 여쭤봐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상하게 네. 들리는 수도 있고 수도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앞을 보든 또는 뒤로 보든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음향이 어떻게 제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콩나물을 위로 가게 낀다든지 꼬리가 위로 가게 낀다든지.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날 소리가 밑에 나거나 이제 그러지 않나 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제 어차피 다이어프램 이 진동판이 귀 속에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의 온갖 이상한 소리를 잘 막아내고 있는 최정원 대표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더 상상을 동원해서 앞으로 공간 음향음을 작업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감상 형태가 달라진 점도 있을까요? 영향을 미칩니까? 작업하실 때? 아무래도 온라인에서의 컨텐츠들이 더 많아졌고 음원 작업들도 더 많아졌고 그런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영상과 음악 감상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소리에 대한 전달 부분의 중요성 부분도 커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 한동안 제가 브랜드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엄청 고음질 MP3 기기 같은 거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음질을 들으려면 특정 MP3 기기가 필요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공간 음향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제가 그냥 쓰고 있는 이 5,000원, 10,000원짜리 이어폰으로도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애플 뮤직의 공간 음향란 또 멜론부터 바이브나 지니 뮤직 등 다양한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공간 음향 이미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유무선 헤드폰, 이어폰으로도 들으실 수도 있고 아마 올해부터는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에서도 공간 음향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가 본격적으로 공간 음향이 대중과 만나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지금 그거 딱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옛날처럼 어떤 특정한 음원이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음원 자체가 어떤 특정 형식이어서 우리가 즐겨 듣는 그런 스트리밍 사이트, 지금 말씀하신 데들, 스포티파이 이런 데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스포티파이랑 유튜브 뮤직에서는 공간음향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올해에는 예상 지원되는 것으로 들었고요. 하지만 제작 환경은 이제 스테레오 음향을 제작하는 방법과 공간음향을 스튜디오에 제작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리밍 업체여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음원 소스 중에 공간음향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군요. 맞습니다. 같은 아티스트의 음원이라도 공간음향 음원과 스테레오 음원이 둘 다 있어야 그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뭐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다 된다. 그 공간음향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아직까지는 이제 스포티파이나 유튜브는 되지 않지만 멜론이나 멜론이나 바이브, 지니, 애플 뮤직이 대표적으로 이제 공간음향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포맷입니다. 와, 그렇군요. 이게 다 되는 거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디오의 전문, 오디오의 진심이신 우리 최정원 대표와 함께 오디오 녹음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일단 두 회사를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좀 바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엔지니어라는 전문 영역이 있긴 한데,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의 영역은 엔지니어 영역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적응 잘하셨나요? 가장 오디오가이에서 사운드 360을 만들고 나서 가장 이제 지금도 신기한 일은요. 네. 왜냐면 평생 순수예술 분야의 프로듀서와 엔지니어로 살고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때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온라인에서 공간음향 기술을 통해서 이제 티켓 판매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사운드 360을 만들었는데 사운드 360 스튜디오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블랙핑크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 360 스튜디오 이후로 블랙핑크부터 해서 BTS나 세븐틴, 에스파 최근에 NCT부터 플레이브에 이르기까지 그 친구들을 다 만나보셨어요? 아쉽게도 오신 분들도 있고 오지 않은 프로듀서 분들도 오시기는 해서 그 K-팝의 경우는 아티스트가 실제로 녹음하는 것보다 녹음된 파일을 저희 스튜디오로 사운드 360에서 받아서 저희가 이제 후반 공간음향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부러울 뻔했는데. 네. 다음에 한번 오십시오. 네. 제가요? 네. 블랙핑크, BTS 얘기하다고 제가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음향의 진심인 분,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또 하나의 회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음향 기술 자체, 그러니까 아까 이름이 뭐였죠? 돌비 애트모스라는 음향 기술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셨나 봐요. 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첫 번째 사운드 360 스튜디오가 공간음향 돌비 애트모스 기반의 제작 스튜디오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모험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꼭 보다 온라인에서의 이렇게 내가 현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간음향 기술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향 기술을 통해서 예술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20년을 이 업계에서 보내셨습니다. 그죠? 어느덧 세월이 20년이 됐어요. 네. 20년이면 진짜 눈 감고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아직도 엔지니어로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오디오 가이가 2000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25년이 됐고 25년, 스튜디오 네. 근무 때까지 하면 올해가 딱 30년이 된 해인데요. 제가 사운드 엔지니어로 첫 번째 음반을 제작한 지 30년이 됐는데도 와 세상에 너무너무 재밌고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더 이상의 음악과 소리는 무엇이 있을까? 네. 앞으로 30년도 건강하게 꾸준히 예술가 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남았습니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소리의 세계가? 너무 즐겁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예술도 시대에 따라서 경험하고 만나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소리도 다르고 매번 달라지는 환경과 음악에 따라서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 그것들을 찾고 발견해 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욕심나서 다음 강연 영상은 오디오가에서 녹음을 촬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공간 음향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음향으로 만들어볼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정말 일선에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도 엄청 많은 자극을 주실 것 같은데 뭐 후배들에게 멘토링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앞으로의 어떤 포부가 있다면요. 아쉽게도 교육과 멘토링 부분은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사운드 360 스튜디오를 만들고 나서 거의 애초에 생각했던 국악이나 그런 순수 예술 분야보다는 K-팝 프로젝트들을 즐겁게 하고 있기는 있지만 국악 아티스트들도 공간 음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뮤직의 경우는 스테레오와 공간 음향 음원이 있을 때 공간 음향에는 10% 보너스 로열티를 지급하거든요. 아하. 그를 통해서 공간 음향은 일반 스테레오 음원 대비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아티스트 분들, 예술가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 저작권을 더 준다는 얘기가 그 아티스트한테 더 준다는 얘기군요. 스트리밍, 그러니까 저작권이라기보다 스트리밍 수익입니다. 스트리밍 수익이. 같은 수익이라도 공간 음향 음원은 10%의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려 정책 중에 하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향 전문가시고 공간 음향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진심이신 우리 최정훈 대표님, 앞으로도 저에게 더 행복한 그런 사운드를 많이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